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제가 회원님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회원님들마다 다 특성이 있으세요. 그 특성에 따라서 본인이 선호하는 물건을 저에게 가져오셔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제가 배울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공유해서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데 하는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의 접근은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할 수 있구나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우선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물건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물건은 21타경의 43,416번 사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에 위치해 있고요. 농지입니다. 785평의 토지만 매각인 물건이에요. 감정가는 12억이었고요. 7월 11일에 첫 기일이 열렸는데 유찰돼서 30% 저감된 금액인 8억 4천에 8월 29일에 경매가 진행됐는데 또 유찰. 그래서 현재는 감정가인 12억에서 49%인 5억 8,800만 원에 10월 17일 날, 촬영일이 10월 10일이니까 정확히 일주일 뒤에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경매 목적물은 총 3개 필지, 1번, 2번, 3번 필지, 총 3개 필지가 경매 목적물이고요. 장안동 363번지, 363-1번지, 363-2번지 총 3개 필지가 됩니다. 지목은 전부 답이고요. 면적은 261.97평으로 3개 필지가 신기하게 동일하네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아마 필지를 나눠놓은 것 같은데 3개 필지가 경매 목적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 답이고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런 농지가 경매 목적물이고요. 저희 경매 목적물이 아마 토지만 매각인데 지상 컨테이너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3개 필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신기하게 생겼네요. 자, 363번지, -1번지, -2번지까지 3개 필지를 동일한 면적으로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리고 현항도로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좌측으로 붙여 있는 걸로 보이고 우측도 현항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현항도로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진상의 컨테이너는 도면상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의 필지와 인접 필지 사이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정확히 어느 땅에 위치해 있느냐는 부동산을 낙찰받고 난 다음에 경계복원 측량을 하면서 선을 그어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우선은 저희 대지 위에 지상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경매 목적물을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첫 느낌은 평택시의 장안동에 위치해 있고 3개 필지래요. 12억인데 2번 유찰돼서 49%예요. 쌀까요? 비쌀까요? 본 물건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자, 우선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목적물은 농지예요. 즉 토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거에서 농지를 산다 그러면 저렴한 땅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비싼 작물이 잘 나올 수 있는 것인가만 검토하면 되는 거지만 본 부동산 농지를 개발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용도예요. 토지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개발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3번째, 이 농지의 도로나 배수나 도시 기반시설, 전기, 상수도 이런 것들이 과연 올 수 있는 땅이냐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조사할 가치가 있느냐, 이 물건을 빨리 버리고 다른 물건을 보셔야 되냐가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하고 같이 이 3가지를 간단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위치죠. 위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전자지도를 누르고요. 전자지도에서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이 보이더라도 우선 이렇게 쳐다보질 않아요. 어디에 위치해 있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선은 거시적으로 봅니다. 크게 지도를 이렇게 축소하다 보면은 저희의 위치가 나오죠. 이곳이 평택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고, 우리 부동산 목적물이 있는데 왼쪽으로 보니까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무슨 기차역인지 지하철역인지 몰라도 무슨 철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보이고 우측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처럼 이렇게 잘게 잘라는 놨는데 건물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아직 미개발된, 앞으로 개발될 예정처럼 보이는 땅도 보입니다. 이런 느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주변에 있는 농지면은 괜찮겠는데? 라는 관심이 가야 그 다음 조사가 좀 더 면밀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키워갑니다. 자, 지도를 확대해보고 나서 우리가 위치한 입지를 보니까 남서쪽으로 직전거리로 약 200m 정도의 아파트 단지도 크게 보이네요. 동수를 보니까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보여지고, 또 좌측으로는 대학교 형태도 보여요. 이게 지목은 농지인데 농사만 짓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본 농지를 다르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토지의 용도라 그랬죠. 토지의 용도는 본 토지의 계급장이에요.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어떤 계급일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토지의 계급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쳐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쳐다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알려주고 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된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경매 목적물 3개 중에 대표 번지로 들어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지목이 답으로 나오고 면적 866제곱미터 나옵니다. 해당 부동산 목적물의 용도 지역을 보니까 자연녹지 지역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연녹지 지역 이렇게 딱 보시는 순간 계급장이 어느 정도 계급이구나 라고 바로 감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의 4가지 지역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지역이죠. 가장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녹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녹지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자연녹지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중에서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즉 약칭으로 우린 국계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계법의 6조에 보면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토는 100% 이 4가지 용도 지역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용도 지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토가 아닌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독도도 용도 지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크게 4개가 무엇이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로 나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1번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우리는 비도시지역이라고 부른다 라고 여기까지만 개념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딱 끝내면 좋겠는데, 이 도시지역이 모두 다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시지역을 세분화해놨어요. 같이 보실게요. 자, 방금 얘기 드렸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은 크게 또 4개로 나뉘어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뉘게 되고, 이걸 다 설명해 드리면 좋긴 한데 오늘은 이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내도록 하고, 간단하게 주거지역은 사람이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상업지역은 장사하세요 라는 이야기고, 공업지역은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세요 라는 이야기겠죠. 녹지지역은 뭘까요? 보호하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가 있는데 다 공장 만들고 사람이 살고 장사하고 이러지만 말고, 사람이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여기는 보호하면서 도시를 이루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녹지지역이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또 이렇게 3개로 나뉘게 되는데, 앞에 이야기만 봐도 알 것 같죠? 이 중에 제일 안 좋은 건 보전녹지. 이거는 많이 보존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그나마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나 개발하기에 좀 원활하다 생각하는 건 자연녹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용도지역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무슨 이야기죠? 개발하기가 더 용이하다라는 이야기겠죠? 더 넓고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래야 효율이 난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따라서 도시지역 중에서는 이 4개 지역 중에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50에서 100% 정도로 조금만 짓고 낮게 지으라는 거예요. 개발을 조금만 하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목적물은 무엇이었죠?
도시 지역에 있는 녹지 지역 중에 자연 녹지 지역이었죠. 그래서 건폐율 20%에 용적률은 50에서 100%가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각 지자체 건축 조례에 따라서 조금 더 완화해 주기도 하고 조금 더 제약을 두기도 하고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또 지역 지구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건축 허가의 필수 사항인 도로하고 배수가 가능한지 이 사항을 짚어보면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선 저희가 같이 지도를 봐야 되니까 지도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지도를 보니까 농지에 1개 필지, 2개 필지, 3개 필지가 있고 첫 번째 도로를 보니까 도로가 붙어 있어요. 육안으로는 현황도로가 있는 곳으로 보여지고 이 도로를 통해서 바로 인접 부지에 건물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지도를 조금 축소해서 보니까 도로가 끊겼죠? 아래쪽으로 끊겼죠? 따라서 자,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 앞을 지나는 도로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낸 것으로 보이는 세개동의 건축물이 보입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를 위해서 이 도로를 사용했을 걸로 보이고 저희도 건축 허가를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이 세 개의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인지 모르나 건축 허가를 내면서 이 도로를 따라서 당연히 상하수도나 전기나 뭐 이런 기반 시설들에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정식 건축물이 됐겠죠. 그다음에 이 세 개의 건축물이 정상적인 건축물이라면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마쳤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략적인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엔 현장 임장을 통해서 주변 탐문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본 부동산을 투자하는 목적이에요. 단순하게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토지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 허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했다가 건축 허가가 안 나게 되면은 투자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본 투자의 목적 자체가 부동산의 개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 허가로 제가 추정했던 부분에 무슨 오류가 있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검색창에 경기 부동산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경기 부동산 포털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도 서비스에서 연속 지적도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을 입력을 하시고요. 자,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이 표시가 되죠. 자, 이쪽에서 좌측에 있는 필지 정보를 눌러보세요. 필지 정보를 눌러서 바로 인접한 대지에 아까 건축물이 3개동이 있었죠? 그 건축물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허가는 난 건지 궁금하시다면 이 아래에 있는 건축물 정보를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359번지 대지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정보가 나오죠? 건축물에 뭐라고 나오죠?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다. 연면적이 500평방제곱미터고 사용 승인일, 즉 다시 이야기해서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는 거죠. 13년 6월 5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고 층수가 3층이다.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자연 녹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재밌겠죠. 대지가 크기가 840평방제곱미터인데 용적률은 50에서 100% 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따라서 건축물은 500제곱미터밖에 짓지를 못한 거예요. 3층의 건물밖에 짓지를 못한 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셔서 다른 필지의 건축물 정보도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을 좀 품으셔야 돼요.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으면서 도대체 무슨 도로로 허가를 받은 거야? 13년도니까 옛날 과거의 일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에 관련 사항들이 다 전산화 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 앞에 건축 허가 도로로 쓰였을 걸로 추정되는 현황도로인 557-1번지 국어는 왜 아직 지목이 도로로 안 바뀌고 국어로 있지? 라고 의문점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의문점이 중요하냐? 이쪽의 건축 당시에는 건축 허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도로였다 치더라도 저희가 건축 허가 낼 때 이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이용할 수 있나가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저희 땅은 맹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이 지도만 보고 이해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3개 필지가 이쪽에 있고 방금 저희가 건축물 정보를 3개를 봤죠? 하나, 둘, 3개를 보니까 3개가 다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13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로 보여집니다. 아마 대학교가 인접해 있으니
있으니까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원룸이나 아니면 뭐 기숙사 대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현장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요. 근데 신축 당시에는 분명히 이 도로를 사용해서 건축 허가를 낸 걸로 보여요. 왜 그러죠? 이 아래쪽으로는 도로가 끊겼기 때문이에요. 아래쪽으로 지목이 국어인 부지가 보이는데 뭐 위성지도에서 보다시피 도로가 얇은데도 보이고 또 현황으로 도로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도로를 한 건데 지목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건축 허가를 받은 필지의 상당 부분 이쪽으로가 끊겨 있어요. 즉 위로 올라가서 건축 허가 도로를 썼다는 건데 이 땅은 학교 부지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항공사진 보니까 일로 가서 학교 내 도로로 연결이 돼요. 이 도로는 나라에서 쓰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보이시죠? 지목 자체, 항공사진 자체가 한 개 필지로 되어 있는 학교 부지예요. 학교 부지, 즉 단지 내 도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을 해보건대 인접 필지에 있는 건축물 3동은 건축 허가를 낼 당시에 본 학교 측에 토지 사용 승인을 받았을 걸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해당 지자체에 이때 당시 사용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 우리도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질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시고 저에게 상담 오신 회원님한테 상담을 해드리면서 건축 허가에 문제가 있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게 회원님을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옆에 필지도 건물 지었는데 나는 왜 못 짓게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학교 측의 사용 동의가 없으면 건축 허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학교 측과 통화한 결과 과거에는 사용 승인을 해줬는데 그 이후로도 건축 허가를 위해서 도로를 많이 내달라고 하니까 뒤에가 개발이 되면서 학교 부지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출입이 잦아지면서 학교 측의 보안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사유로 학교 이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건축 허가를 위한 도로 사용 승낙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본 부동산 목적물은 맹지인 거예요. 더 이상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의 최초 목적이었던 부동산 개발에 돈 투자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학교 측에 동의를 받을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지금 당장은 개발을 못하는 맹지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부경꾼 채널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으니까 발상의 전환, 생각의 변화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농지를 매입하면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개발을 안 한다면요? 본 부동산 목적물은 주변의 인프라나 주변의 여건을 보더라도 농지로서도 충분히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는 땅으로 판단이 됩니다. 맹지여서 건축 허가를 내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 3개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땅 모양이 안 이뻐요.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땅 모양이 안 좋아서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땅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인접 토지 또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저희 땅이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 목적물도 같이 개발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농지 자체의 가치 상승을 판단해보고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겠다. 두 번째로는 토지 자체가 안 이쁘기 때문에 인접 토지와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걸 제안을 해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 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학교 측에서 필요한 시설을 이쪽에 만든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면서 투자 가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전문적이긴 하지만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도 고민을 더 해보자는 거예요. 위쪽 도로로는 학교 땅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주고 이사진들의 결론이기 때문에 한 명만 설득한다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득이 힘들다고 보여져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은 어떨까? 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희의 대지와 연결된 국어를 한번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국어를 연결해 보니까 도로하고 연결이 돼요. 즉 도시계획 도로와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쪽을 확대해서 보면 토지이용 계획에는 보면 현재 요 앞에 현황 도로가 아닌 답과 임야 이 부분이 잘린 게 보이시나요? 이쪽에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앞쪽에 있는 큰 중류가 이쪽까지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국어들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연결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국어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되는데 제가 경기 부동산 포털을 보는 이유는 좌측에 필지
필지 목록 정보라고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칠한 필지를 볼게요. 총 6개 필지가 소유 구분이 나와줘요.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처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6개 필지 국어가 전부 국유지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유지를 지분권자 아닌가요? 지금까지 세금 내고 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유지인데 지분권자인 제가 본 국유지를 이용을 해서 건축 허가를 내는 방법을 지자체하고 조율해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 부동산 목적물, 경매 물건 좋아요, 안 좋아요? 투자할 수 있나요? 투자하면 안 되나요? 자, 부경꾼이 자꾸 강조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나 두 개만 보고 입찰하셔서 낭패 보시는 게 아니라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셔서 가장 여러분에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종안을 달성시키는 능력을 키워가시는데 부동산 공부에 영향을 집중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